안녕하세요. 저는 배독생기한의원 원장 도영민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병드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수하게 많은 병들이 있는데요. 이 병드는 이유가 바로 병의 원인이 되겠죠. 우리가 병을 치료를 하려면 반드시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게 한의학적인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병의 원인을 파악해서 이 병들이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이 증상 자체를 유발한 원인을 제거해 줌으로써 원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한의학 치료의 핵심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은 왜 병이 드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질병의 정의를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질병이 뭐냐? 질병이라는 건 신체의 일부 또는 전신의 구조나 기능 또는 정신의 장애가 있어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바로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프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몸에서 나타나는 일이고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구조, 형태죠. 형태의 문제 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능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무형이죠. 그래서 이걸 한의학에서는 어떤 기적인 부분의 문제, 그래서 이 기에서 유발되는 어떤 정신의 문제,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돼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병이라고 일단은 규정을 하고 봅니다. 그러면 이 건강하다는 게 뭐냐? 건강에 대한 글자풀이를 보면요. 건강이라는 거는 튼튼하다, 구세다 하는 의미고, 강은 그래서 편안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결국 건강하다는 건 내 몸 자체가 튼튼해서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이 편안하고 즐거운 거죠. 이 건강하다 하는 말 자체는 우리가 일상에서는 어때요? 기분이 좋다 하는 상태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건강하다는 부분들 자체가 튼튼하다는 의미지만 한의학에서는 기를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의 배분 상태, 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지 말아야 되고 또 기운이 가야 될 곳에 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상태를 건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질병의 종류를 보면 지금 국제 질병 분류표에서는 12,420개가 있다는데 질병이 되게 많죠? 되게 이 질병 자체가 종류가 되게 많지만 이 질병 자체가 곧 병의 원인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 자체는 대부분의 증상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보통 당뇨, 고혈압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요. 자, 이것도 하나의 질병이에요. 근데 당뇨라는 건 우리 지금 고혈당이죠. 자, 혈액 중에 당이 되게 높게 나와요. 하는 걸 질병으로 분류하는데 이 강호 보면 고혈당, 왜 혈액 중에 당이 높아졌느냐 하는 부분의 문제가 원인이 되는 거고요. 혈당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내가 당뇨가 있어야 하는 건 사실은 증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부분의 서양의학적인 질병 분류는 증상 자체에 포커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증상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반드시 원인을 이야기한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고혈압도 마찬가지죠. 자, 고혈압 자체의 혈압기로 혈압을 쟀는데 혈관 내 압력이 되게 높아요. 왜요? 이건 정상이죠. 혈압이 되게 높다는 건 정상인데 그 왜 높죠? 하는 그 부분이 원인이 돼요. 그러나 그 서양에서는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질병은 분류되어 있지만 그 원인이 뭐냐 하는 부분은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질병들이 원인 자체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태고, 그래서 서양의 대부분 질병이 원인 불명인 질환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이 증상에 대한 조치, 혈액 중에 당이 높네? 그럼 어때요? 혈당을 그냥 떨어뜨리면 되네? 하는 이 증상에 대한 조치가 지금 마치 치료인 것처럼 되고 있어요. 혈압 자체도 마찬가지죠. 혈관 내 압력이 되게 높네? 그럼 혈압약을 줘서 혈관 내 압력을 떨어뜨려요. 근데 그것이 원인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체에서 당이나 혈압들은 필요에 의해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단순히
혈당이 높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원인 상태가 제거되지 못한 상태에서 증상 자체만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당 자체가 높거나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면 이 증상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서양의 대부분 치료를 대증 치료라고 하는데 이 증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원인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병의 정의는 사실은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 무너진 거죠.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 어떤 이유로 무너져 버린 상태. 그래서 무너져서 여기서 인간한테 다양한 증상이 유발되는데 이 왜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 무너졌는가 하는 그것이 원인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은 원인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거고요. 자, 이 개념을 우선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이 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의 생리적인 현상이 어떤 건지 알아야 그것이 왜 어떤 변화에서 증상을 유발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이 뭔지 이해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되는데요. 사실 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한의대생을 위한 한의학 강의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의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일단 참고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 필요한 부분의 간단한 정의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람이 병드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선 사람이 뭐냐를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사람의 기본적인 생리 현상 자체,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정상적인 상태냐를 이해해야 되고요. 이 생리적인 현상 자체가 병리적인 상황으로 바뀌면 그것이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생리에서 병리로 넘어가는 이유, 그것이 바로 병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병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리, 즉 생존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게 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생리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국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한의학에서 인간의 정의는, 한의학에서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인간은 천지 합기라고 정의를 내려요. 사람의 정의가 사실은 좀 황당하게 들릴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기가 합해진 건데 그것이 하늘의 기와 땅의 기가 합해진 거다 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 사람을 보죠. 사람인데요, 우리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인간이 많은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인간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활동은 첫 번째로 먹는 거죠. 먹는 부분의 문제. 두 번째가요,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숨 쉬는 것이 사람이 하는 행위의 전부라는 거예요. 자, 먹는다는 걸 가보면 이거는 형태, 이제 영양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소고기를 먹고 닭고기를 먹고 김치를 먹고 밥을 먹고 하는 거죠. 전부 다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 형체의 영양분들 자체를 흡수해서 인간의 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보면 형체와 공기를 숨 쉬어야 되죠. 근데 공기는 보이지 않는 거죠. 무형의 요소죠. 형체가 없는 무형의 요소인데 한의학에서 이 무형의 요소를 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 자체는, 인간의 몸을 볼 때 인간의 몸은 형과 기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즉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보통 이걸 육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이 부분을, 보이지 않는 부분을 서양에서는 정신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이 정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에 작용해서 나타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보냐면 먹고 숨 쉬는 것, 그것이 곧 인간 자체의 정의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땅의 기라는 건 뭐냐면 결국 형태가 있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늘의 기라는 건 뭐냐면 공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은 아기 때부터
무수하게 먹어온 음식들로 이 몸의 형태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형태가 살아있으려면 계속 숨을 쉬어야 되죠. 그래서 공기를 계속 집어넣어야죠. 그러면 인간은 정상적인 건강한 생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 자체를 놓고 보면, 그리고 인간은 결국 우리가 이런 형태가 있지만 이 몸이라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먹었던 음식들의 축적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몸뚱아리는 음식을 계속 먹었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살아있는 체온을 유지하고 말을 하고 사랑을 하고 노래를 하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모든 작용들이 사실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기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형과 기로 되어 있고 그 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기의 작용을 지속하기 위해서 대기, 하늘의 기운들을 우리는 매일 접해야지만 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이런 생리적인 현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이 병이 든다는 건 결국 자, 음식 자체에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자, 숨 쉬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인간은 정상적인 생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 자체 병드는 이유들을 보면 사람 몸의 기준으로 보면요. 공기는 외부 조건이죠. 자, 외부, 바깥에 인간을 살고 있는 외부 조건. 자, 이거 환경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보통 그냥 계절적인 요소, 또는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공기, 이 외부적인 요소에 들어가고요. 인간이 먹는 음식을 기반으로 해서 음식을 먹죠.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 자체의 문제. 여기는 전부 다 음식이 개입돼서 인간의 몸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몸을 만들고 있는데 이 몸 내부의 문제. 음식으로부터 몸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인간을 기준으로 외부적인 문제. 그래서 병인 자체를 인간 자체의 내부적인 문제와 인간의 외부적인 문제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먹고 숨을 쉬면 인간은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때요? 정신적인 작용을 해야 되죠. 이 정신적인 작용들은 음식을 먹고 숨을 쉰 결과물들, 숨을 쉬고 난 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생존을 위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활동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 사람 놈의 다리가 있잖아요. 이 팔다리가 있는 이유가 사실은 뭐 되게 거창한 이유가 아니고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음식 자체로 이동을 해서 집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동물인데요. 사실 동물은 식물이 아니잖아요. 식물은 이동을 할 필요가 없이 그 자리에서 뿌리를 받고 땅 속에서 영양분을 그 자리에서 흡수를 하고 살아요. 물론 공기는 식물도 바로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으니까 외부적인 저조건은 식물에게도 해당되지만 이 모든 동물들은 식물처럼 땅에서 뿌리를 받고 영양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다리가 있어야 되고 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팔다리가 존재하는 거고, 이러한 운동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인간의 뇌가 계속 발달하고 이목구비, 눈이 필요하고 뭐 봐서 듣고 냄새 맡고 확인하고 입으로 먹고 하는 그런 구조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간의 몸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고, 그 몸을 이룰 때 조건들이 음식이나 공기들이 기본이 돼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 활동을 하게 되는 원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이 정말 병드는 이유는 뭔가? 한의학에서는 인간의 원래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려 있다, 그 원인이 뭐지 하면 아주 복잡하게 생각해요. 뭔가 대단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병의 원인은 알 수 없는 되게 미지의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양의학에서 어떤 병을 치료하면서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원인을 모른다요. 실제로 그 무수하게 많은 12,000 몇 가지의
질병이 나눠져 있지만 원인을 아는 질병은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병의 원인이라는 게 뭔가 대단하게 어려운, 대단하게 복잡한, 그거 뭔가 이상한 어떤 것들이 개입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병이 드는 원인은 지극히 간단한 또는 지극히 본질적인 인간이 어떤 식으로 생존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비결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사람이 병드는 이유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 하면요. 사람이 병드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인간의 내부적인 상태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외부적인 어떤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은 병든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인과 외인을 살펴보면요. 일단 내부적인 원인, 또 외부적인 원인, 요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의 내부적인 원인은 사람은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밥 먹는 거라 그랬죠. 이 밥을 어떻게 먹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은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거나 먹으면 막 건강해지는 게 아니죠.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먹을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잘못 먹으면 어때요? 아이스크림이나 얼음물 계속 먹으면 설사가 계속 나죠. 또 술이나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어때요? 위장 자체 위궤양도 생기고 얼굴도 열도 나고 심장도 빨라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먹는 게 잘못되면 당연히 병이 들겠죠. 그래서 이 먹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걸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죠. 비만한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영양이 결핍되면서 영양이 너무 과잉되면서 몸이 비만해지면 그것도 인체 비정상적인 생리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밥을 너무 안 먹어서 영양이 부족한 것도 치명적인 문제가 되죠. 특히 밥을 안 먹으면, 밥을 일주일간 음식을 아무것도 못 먹으면 일주일 지나면 죽어요. 병이 아니라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먹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이런 먹는 부분에서 우리가 골고루 인체에 필요한, 인간한테는 간이 해야 될 일, 심장이 해야 되는 일, 근육이 해야 되는 일, 뭐 머리카락도 있어야 되고 피부도 있어야 되죠. 이렇게 다양한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고 그건 다양한 기운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떤 한 곳만 계속 영향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편식이 되는 거죠. 그럼 몸에 불균형이 생기게 돼요. 그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잘못된 약물력. 그러니까 인간 몸에, 인간이 자연적인 생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고 그 음식으로 힘을 내게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약물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화학적으로 합성된 약들. 화학적으로 합성됐다는 건 인간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성분들을 많이 접하게 돼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양약 같은 경우는 양약이 특허를 받으려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성분이면 특허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 물질,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은 물질이 있어야지만 그걸 특허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은 곧 자연의 음식물, 자연스러운 음식이 아니고 약물이라는 건 하나의 자연계 종류의 어떤 독성을 가진 것들을 우리가 약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도 당연히 약물 부작용이라는 게 계속 나타나면서 몸이 망가지겠죠? 그럼 먹는 부분에 우리 술 너무 많이 먹어요. 뭐든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적게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술 먹는 분이 워낙 많으니까 술 때문에 다양한 병들이 생기죠.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물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무조건 물 먹으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 있다 보면 몸이 우리가 부종이 있거나 몸 자체가 심장이 약하고 또 전체적으로 무기력하고 하는 이런 분들, 그리고 소화흡수 능력이 좋지 않은데 그냥 사람이 건강하려면 하루에 물을 한 2리터씩 먹어야 된다 해서 그런 분들이 매일 물을 2리터씩 먹어요. 근데 이러면 그 물 먹은 걸 누가 처리하나요?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물을 계속 먹어서 이 물 계속 먹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설사를 하고 심장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부종이 생기고 하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건 없어요. 자기 몸 상태의 불균형을 조절해낼 수 있는 것들이 인간을 치료하는 약이 좋은 약이 돼요. 그래서 물도 우리 추울 때 찬물을 먹으면 몸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다는 건 몸에서 싫어한다는 거죠. 그건 병리 현상을 만든다는 소리예요.
근데 추울 때는 따뜻한 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더울 때는 어때요? 시원한 물 먹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심플한 이 물조차도 사람 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선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 없이 무조건 물 많이 먹으면 좋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게 잘못되면 병이 드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독성물질. 자, 그리고 체질식인데요. 자, 우리 한의학에서 체질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요. 체질 우리 보통에 무조건 좋은 보약이 있어요. 인삼 뭐 이렇게. 인삼은 보약이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인삼은 소음인이라는 체질의 보약이거든요. 근데 인삼을 성향이 반대인 소양인이라는 사람이 인삼을 계속 먹으면 이게 보약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소양인 자체의 강한 심장이나 비장 기운 자체를 오히려 기운을 더 돋구면서 오히려 인삼을 많이 먹을수록 이상한 병리적인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체질에 맞는 음식으로 인체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음식에 대한 문제로 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노곤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내인을 보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음식의 문제, 하나는 우리 노곤상이라는데 이 노곤이라는 게 활동에 대한 문제예요. 인간이 어떤 활동성을 가지고 있느냐. 밥을 먹고 숨을 쉬었으면 뭔가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에너지를 생성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하는 건데 혈액순환을 시키고요. 근데 이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의 문제를 우리가 노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실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정신적인 부분의 문제. 그러니까 요즘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는 그 정신과 질환 자체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잘 시기적절하게 감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느냐, 그것들이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 이 세 가지를 내부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중에 노곤상이라는 건 과로상이 있고 노일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활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쉽게 하면 우리 노가다 아저씨들 매일 추우나 더우나 돼요. 매일 무거운 거 지고 낑낑낑낑거리고 근육 자체를 무리하게 계속 쓰고 있다면 그거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자체가 무리하게 우리가 먹고 숨쉰 것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손상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노일상이라는 건 너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운동 부족인 사람들이죠. 현대인은 오히려 과로상보다는 이 운동 부족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동물인데 팔다리의 근육이나 관절이라는 게 전부 다 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많이 활동을 해야지 여기에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소화 흡수가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대사력이 왕성해지고 체온이 높아지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먹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전체적인 기운의 대사나 혈액의 대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비만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힘 자체가 다 빠지는 그런 상황에 질병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활동 중에 하나가 생식 활동이거든요. 박노상은 뭘 이야기하냐면 섹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인간이 너무 많이 섹스에 열중을 하면 그 섹스 자체도 엄청난 노동량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고 나머지 부분 자체에 소홀히 하고 섹스에만 너무 집중하면 인간의 보통 우리가 정액 또는 양기가 계속 낭비되는 문제가 생겨요. 물론 이거 박노상에서 다양한 또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칠증상이라는 거 우리 한의학에서는 7가지 감정인데요. 원래는 5가지 그 감정의 큰 축을 잡고 봐요. 하나는 성내는 것, 하나는 너무 좋아하는 것,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그리고 우울한 것, 슬프고 우울한 것, 그리고 공포스러운 것, 그리고 그 사이에 놀람이라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감정들, 너무 화를 계속 내는 것도 몸에 문제를 많이 유발하죠. 흥분하고 우리 지금 교감신경 자체가 항진되고 얼굴이 빨갛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팽창되고 하나 이런 문제가 생기죠. 반대로 사람이 우울하면 쭉 처져 있죠. 기운이 없고 심장이 돌지 않고 몸이 처져 있어요. 자살 생각이 나고 삶이 재미없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나 정신질환 자체도 병을 일으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인간 기준으로 내부적인 상태의 병의 원인이야. 그리고 반대로 인간의 외적인 부분, 사람의 바깥, 그러니까 결국 외부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이걸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한해 이 외부적인 요인 크게 육기 또는 외상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육기라는 건 외부에 있는 기운들, 외부 기운이죠. 우리 쉽게 말하면 공기가 있는, 그죠? 바깥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무형적인 환경적인 요소가 인간한테 적절한가? 쉽게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들이셔야 건강해지는데, 우리 뭐 연탄가스나 뭐 독가스 같은 것들을 마셔보면 바로 큰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신선한 공기 자체도 인간의 질병에, 신선한 공기를 우리가 매일 숨쉬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되게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육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 환경적인 부분 중에 자, 계절적인 요인을 많이 언급을 해요. 계절적인 거라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쉽게 말하면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덥고 가을은 서늘하고 겨울은 추운 거예요. 그 사이에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태풍이 치는 날, 바람 불지 않는 날, 이런 것들이 계절적인 특성에 의해서 돌아가는 기후변화거든요. 이 기후변화 자체도 인간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주죠. 쉽게 우리 당장 겨울에 춥고 한기가 들면 체온이 뺏기고 감기가 들죠. 근육통이 오고 콧물, 가래, 기침이 생기고 온몸이 다 아픈 몸살. 단지 몸을 차게 한 것, 그러니까 찬바람에 노출되는 것 뿐인데도 몸에서 무진장한 증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더운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차고 덥고 뭐 무더위, 그리고 너무 건조하고 습도가 안 맞는 사막 같은 곳에 사람이 있으면 뭔가 비정상적인 문제가 많이 생겼죠. 너무 늪지에 계속해서 몸이 붓고 눅눅하고 관절이 아프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기후변화 자체도 인간에게 많은 병을 유발하게 돼요. 근데 예전에는 인간이 뭐 따뜻한 온도, 겨울을 따뜻하게 하거나 여름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 기후변화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잘 못 먹고 무리하게 일을 하고 정신적인 부분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데 찬바람에 노출이 됐다면 어때요?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절에 대한 부적응이죠. 너무 더워서 생기는 열사병, 너무 추워서 생기는 동상, 그리고 환경오염. 지금은 여기 우리 독성물질, 음식에도 인간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섞여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공기도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혼탁하죠. 매연이라든지 미세먼지, 또 공해, 이런 것들로 신선한 공기가 계속 유지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호흡기계 문제, 또 신선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인체 전반의 대사에 대한 문제, 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서 조직 자체가 변형이 일어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인간의 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돼요. 이 부분을 자, 환경적인 요소의 원인, 인간 외부의 원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외상이죠. 외상은 말 그대로 바깥에서 직접적인 자극이 오는 거죠. 타박 손상, 또 뱀에 물리거나 모기에 물리거나 하는 등도 인간의 병을 만들죠. 교통사고나 뭐 추락이나 폭발 등등 인간이 외부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손상, 뭐 칼에 찔린다든지 총에 맞 이런 것도 전부 다 인간을 병들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병드는 이유예요. 결국 한의학에서 인간이 병드는 이유는 이 내인 세 가지와 외인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우리? 모든 병의 원인을 내인하고 외인으로만 구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실제로 그런가 볼까요? 자, 내인, 내부적인 요인. 자, 그리고 자, 외부적인 요인. 이 내인은 자, 음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자, 노곤에 대한 문제, 자, 세 번째, 정신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 뿐이에요. 인간 자체가 내부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병의 원인은 이 세 가지 뿐이고, 자, 외부적인 요인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육기 상태로 이야기하는
일단 외부의 기후 변화를 동반한 외부의 공기 상태, 기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직접적인 외상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 뿐이죠. 혹시 정말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자, 이것을 벗어나는 원인이 과연 존재할까요? 뭐 핵폭탄이 터져서 이거 뭐죠? 외상이죠. 또는 뇌기에 대한 문제죠. 외인에 대한 문제가 돼요. 우리가 뭐 애인이 도망가서 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여기 칠정에 들어가는 거겠죠? 너무 활동을 안 해서 너무 많이 움직여서 그렇게 됐다면 요번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음식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요. 뭐 비타민이 결핍됐어요. 또는 뭐 지방이 부족해요. 당이 많아요. 이런 것도 어때요? 처음부터 먹는 부분에 대한 문제하고 많이 연관이 되죠. 그래서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병드는 원인이라는 게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범주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주를 가만히 놓고 보면 이 사람이 병드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를 가만히 놓고 보면요, 이 내인과 외인은 인간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즉 그 사람의 24시간 동안에 어떤 조건이 주어지느냐 하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병은 사실 그 사람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루 동안 어떤 자극에 노출되느냐, 그 자극이 내 몸에 정상적인 자극이냐 아니면 내 몸을 해치는 자극이냐, 그것 때문에 인간은 다양한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병인 안을 벗어나는 병인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 사람이 병이 드는데 그 원인이 한 가지만 개입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자, 우리가 아까 이제 병드는 이유가 저 내인과 외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자, 인간이 병드는 경우, 보통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제가 한 명의 일상을 이야기하면, 음식 자체를 잘 못 드세요. 하루에 소식을 하시고 편식을 하시죠. 편식을 해서 체중이 미달이에요. 체중 미달인데 이 사람 자체가 음식 자체에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맨날 먹는 게 찬 음식을 즐겨요. 찬 음식을 즐기니까 어때요? 설사나 복통 같은 것들이 잘 생겨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무기력하니까 어때요? 활동성이 떨어져요. 노건상으로 보면 운동 부족이 일어나요. 안 움직이고, 힘이 없죠? 적게 먹어서 힘이 없는 데다가 여기다 이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운동 자체도 하질 않으시니까 어때요? 오히려 더 대사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몸 자체가 무겁고 소화도 안 되고 기분도 처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소화도 안 되고 복통도 오래되고 소화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의 문제들, 몸도 무겁고 운동이 안 되니까 어지러워지죠. 적게 먹었는데 활동을 하니까 머리로 기운이 잘 안 가요. 어지럽고 배 아프고 설사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지고 무서워지고 병에 대한 공포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건강염려증 또는 몸이 우울해지는 이런 상황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런 몸 상태 자체가 되게 허약한 상태인데 이분 자체가 어때요? 계절이 겨울에 이렇게 되면 몸 자체 전체적인 활동력이 떨어지죠. 찬바람에 노출이 돼서 감기 기운이 있어요. 머리도 띵하고 콧물도 나고 한기 돌고 발도 춥고 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한의원에 와서 나는 소화가 안 돼요. 소화불량이라는 병, 이게 뭐 미염이 있어요, 미무력이 있어요 라는 병증을 갖다 대겠죠. 여기다 어때요? 두통, 머리가 아파요, 어지러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기력해요, 그리고 우울해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요. 이렇게 돼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인간 자체가 병들 때 이 병인 자체가 되게 다양하게 많은 게 아니고 이 병인들이 일상에서 복합적으로 결합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되면서 장기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기화된 문제들 자체가 인간의 내부 장기를 망가뜨리고 그것 때문에 만성화된 또는 낫지 않는 고질병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병 하나가 우리가 정말 건강한데, 내가 정말 건강한데 음식을 하나 잘못 먹었어요. 잘못 먹었으면 어때요? 그거 그냥 토하거나 설사를 해버리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죠. 병의 원인이 제거되면 증상은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복합적으로 만성화돼서 오랜 문제를 갖고 있으면요, 우리 단연히 우리 술을 되게 많이 먹은 음식상 중에, 자, 우리 한의학에서 그 음식 자체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이 음식이 갖고 있는 기, 또 음식이 갖고 있는 형태, 또 음식이 갖고 있는 색,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음식 자체가 하나의 고유한 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약성은 음식이 갖고 있는 기와 음식이 갖고 있는 맛, 그리고 음식이 갖고 있는 형태, 그리고 음식이 갖고 있는 색들이, 이러한 것들이, 약성들이 인체의 오장육부와 그리고 또 여기는 경락이라는 부분과 이 음식의 약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곳에서 어느 곳이 강해지고 약해지고 하는 강약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술을 한번 예를 보면요, 술을 많이 드세요. 술은 보면 술 먹으면 어때요? 우리 양주나 이런 것들 보면 술은 열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열기가 되게 많다는 건 술을 먹으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흥분을 하는 거죠. 흥분을 하는데, 자, 이 술 같은 거 먹으면 어때요? 심장박동이 되게 빨라지죠? 그죠? 심장 자체의 박동이 빨라지는, 그래서 열기가 해서 심장박동이 되게 빨라져요. 그리고 술 자체가, 맛 자체가 사실은 뭐 양주 같은 건, 뭐 소주 같은 게 약간 고미가 나기도 하고요. 속에 알코올이 들어가서 이렇게 열을 많이 내기도 하는데, 보통 술 같은 건 없어 위장에서 바로 흡수가 되죠. 흡수되면서 위장 자체에 손상을 많이 주죠. 위가 팅팅 붓는다든지 하는. 술 많이 먹으면 위궤양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술 자체가 독성이 있죠. 이 약 자체가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주독 자체가 있으면 이 간에서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주독을 계속 집어넣으면 어때요? 간 자체 해독을 못해요. 그럼 여기에 간 자체의 손상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알코올성 지방간이 되든 간 자체가 굳어서 간 경화가 되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심장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계속 흥분을 해서 뭐 흥분하고 정신적으로 뭐 성대를 내고 뭐 기분 좋아지기도 하는 정신적인 문제도 비정상적인 정신적인 상황이 유발되죠. 심장 조직 자체도 문제가 생기고 위장 조직 자체도 손상시킬 수 있고 간 조직도 손상시킬 수 있죠. 그래서 술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또 설사하시는 분 많죠. 이게 소장이나 대장 쪽에 문제도 유발이 돼요. 그리고 이게 계속 먹으면 방광 자체가 어때요? 술 자체가 인체에서 열기를 계속 쓰고 나면 우리 술 많이 먹으면 갈증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물도 계속 소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광, 소변 자체도 뻑뻑해져요. 그러면 신에서 걸러내는 능력도 떨어지고 소변 자체에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피로물질 자체가 많아지고 술 때문에 내부 장기들이 여러 곳에서 순서적으로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무기력이 오죠. 술 많이 먹고 그 다음날 어때요? 그냥 사람이 죽 처지게 돼요. 그러니까 술 하나를 만성적으로 계속 먹으면 인체에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난 거죠. 이 여러 가지 병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술이 근데 다 원인이 된 거죠. 위궤양이 생겨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든 간 경화가 일어나든 소장 자체에 염증이 일어나든 설사를 계속해서 장에 문제가 일어나든 또는 그 정신적인 부분에서 예민하고 조울증 반응을 하든 그것이 술을 많이 먹은 사람,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한테는 정말 다양한 많은 증상들이 생겨나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원인이 뭐냐고 물으면 음식상 중에 자 과음한 주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술로 인한 손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자체의 어떤 특성을 이해하면 이 술 자체의 특성에서 어떤 장기가 망가진 것들을 술로 인해서 망가진 것들을 조절하는 치료를 해주면 어때요? 그 병의 다양한 증상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병의 원인을 치료한다는 거거든요. 만약 이 사람이 뭐 위장 쪽 자체가 속이 서리고 아프고 궤양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 뭐 제산제를 준다든지 뭐 궤양 치료제를 준다든지 뭐 위장 운동을 하는 약을 준다든지 설사한다고 뭐 지사제를 준다든지 또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니까 뭐 조울증 약을 준다든지 심장 자체가 뭐 이렇게 많이 증폭되고 흥분돼서 만약 혈압이 높아졌다고 혈압약을 준다든지 또 술 많이 먹어서 당 조절 자체가 안 돼서 고혈압 뭐 고혈당 있다 해서 혈당약을 준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증상이 있어서 각각 약을 쓴 것 같지만 실제로 병의 원인 술 자체에 대한 그 근본적인 제거 그리고 술로 인한 모든 인체 주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혈당이든 혈압이든 아니면 조직 자체의 궤양 조직이든 염증이든 그것은 해결되지 않아요. 당연히 원인을 치료해주면 된다는 거죠. 원인 치료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뭐 일례로 원인 치료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 병의 증상을 치료할 것인가, 원인을 치료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되게 중요한 문제겠죠. 이제 보니. 자, 우리 이 원인과 증상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우리 어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인이 있는 거죠. 자, 이 중에 이 사랑하는 사람이 두 사람, 한 남자하고 한 여자가 두 사람이 사랑을 했는데, 자,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여자는 사랑하다가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들고 딴 남자랑 자 바람이 나서 이 남자한테 이별을 통보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전까지 두 분 만나는 사이에 있던 이 사람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기분 좋게 사랑하는 연인들처럼 그렇게 잘 살았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로 이제 그만 헤어져 라는 말 한마디를 받은 거죠. 그 말 한마디 자체가 정신적인 부분에 손상을 주죠. 이걸 칠정상이 되는 거죠. 정신적인 부분에 손상을 주면 자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헤어져 라고 하니까 당장 입맛이 없어져요. 단맛이 없어지죠. 단맛이 없어지고 자 소화가 안 돼요. 소화불량에 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잠이 안 와요. 뭐 애인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헤어지자고 도망갔는데 기분 좋게 잘 자는 분 잘 없죠? 잠이 안 와요. 잠을 안 오고 밥을 잘 못 먹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요. 두통도 오고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무기력하고 우울해져요. 처지죠? 소화 안 되고 그리고 못 먹고 운동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활동성이 뚝 떨어지니까 어때요? 자 무력증이 오죠. 근육 자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무력해지고 몸이 뻣뻣해지고 근육이 자체가 어깨나 여기가 강직이 오죠. 근육 경직이 근육이 뻣뻣하게 붙는 이런 부분에 증상들이 쭈르륵 생겨요. 자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 위장 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먹으면 계속 체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식체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먹으면 자 이걸 자 병으로 보면 어때요? 자 소화불량이 된 거죠. 그리고 위 운동 자체가 안 되는 또 위 무력해진 더 심한 위 하수나 이런 병들이 되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증상 생겼다고 여기에 소화제를 주고 제산제를 주고 위장 운동을 시키면 과연 증상이 좋아지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를 유발한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머리도 아프고 우울하고 근육통도 오고 전체적으로 무기력한 이 많은 증상들 자체는 사실은 이 여자가 헤어지자고 한 그 말이 이 사람한테 정신적으로 손상을 줬기 때문이에요. 저게 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원인은 어때요? 이 여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무수한 증상들을 아무리 개개의 대증을 치료하는 약을 준다 하더라도 이 증상은 깔끔하게 없어지지 않아요. 사실 제일 좋은 치료는 이 여자가 다시 이 남자한테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면 이 증상들이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증상을 치료한다는 건 사실은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서양 의학의 대부분이 이 대증 치료에 의존하고 있어요. 고혈압, 당뇨, 암, 중풍 뭐든 원인 자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다만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치료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증상들 자체를 치료하고 증상에 대한 약들만 계속 투여하니까 당뇨약을 뭐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고 혈압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고 진통제를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우리가 단순하게 병드는 원인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라는 건 그만큼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는데 중요한 관건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음식상으로 유발되는 증상들이 자, 질병의 증상들이요. 무진장 많아요. 이 음식상으로 사실 뭐 여러 가지 증상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중에 뭐 비만, 당뇨, 뭐 우리 크론병, 외양성 대장염, 또 고혈압, 암, 밥 못 먹어, 이건 못 먹은 거죠. 못 먹으면 무기력해지고 영양 부족해지고 빈혈이 생기고 어지러움이 생기고 하는 등등등 뭐 안 먹었을 때 무진장일이 생겨요. 또 잘못 먹었을 때 구토구역이 일어나고 복통 설사가 생기고 황달도 일어나죠. 자, 음식 같은 거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고 몸에 독소가 해결이 안 되면 여드름도 생기고 두드러기 생기고 피부 발진도 생기죠. 여기에 술 같은 거 많이 먹고 하면 어때요? 간도 망가지고 위장, 뭐 췌장 다 망가지죠. 여기 뭐 여러 가지 양약들 또 전부 다 음식상, 즉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제대로 내 몸에 맞는 걸 선택하지 못한 탓에 생기는 병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수하게 많은 증상들이, 질병 증상들이 유발되지만 그것이 음식상이라면 어떤 음식에 손상됐고 그 어떤 음식이 인체에 들어가서 어떤 곳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느냐, 그 잘못된 음식을 먼저 차단을 하고 그 음식이 아닌 인체에 가장 필요한 음식을 알려주고 그걸 처방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병이 이러한 증상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노곤상이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운동 부족이나 자 과도한 노력 그리고 박노상이죠. 운동 부족이 많은 병을 유발하는 것도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운동 부족이 일어나면 전체적인 순환력이 떨어져요. 자, 인체에 필요한 기운 자체의 순환이 안 되고 혈액 자체의 순환이 안 되고 물의 순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활동을 못하면 이런 것들이 인체에서 계속 누적되고 축적되고 막히는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운동하지 않으면 여기에 뭐 당뇨, 비만, 당뇨, 암, 뭐 심장질환, 고혈압, 소화불량 뿐만 아니라 무수하게 많은 병이 일어나요. 부종이라든지 어떤 증상도 운동을 하지 않고 대사를 해주지 않으면 순환이 안 되니까 근육이 다 굳거나 혈관 자체 탄력이 떨어지거나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수한 증상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이 가장 어디가 손상이 됐느냐를 파악해서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운동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몸의 상태를 계속 만들어주는 게 이러한 잡다한 병들을 치료하는 가장 근본적인 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많이 움직여서 전체적인 근육이나 관절을 과도하게 쓰거나 근육 관절 통증이 일어나거나 또 너무 많이 써서 무기력해지거나 과도하게 피로해지거나 또 박노상, 과다한 섹스로 인해서 인체 정액이나 양기를 계속 낭비를 해서 뼈가 약해지고 생식기 쪽에 문제가 일어나고 정신적인 부분에 집착 자체도 심해지고 하는 등등등의 문제들도 사실은 인간이 먹고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 증상들이 생기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냐? 운동 안 한 사람, 저 사람은 여러 가지 병이 약간 제가 복합적으로 생긴다는데 당신 운동 안 해서 그래. 뛰어다니면 해결될 수 있는 증상이 무진장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히 지적해주고 그 일상을 개선하게 해주는 게 사실 의사가 해야 될 일이죠. 자, 실정상 정신적인 부분의 문제죠. 정신적인 부분의 증상도 사실은 무진장한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불안, 고뇌, 공포, 분노, 화병 뭐 이런 등등은 우리가 실질적인 정신과적인 증상들을 볼 수 있고요. 스트레스 또는 불면, 강박장애, 정신분열, 공황장애 이런 것도 실질적인 정신과적인 질병의 분류인 것 뿐이죠. 근데 이 정신과적인 문제가 인체 모든 곳에 영향을 주죠. 소화기계에 영향을 주고 호흡기계에 영향을 주고 심장박동에 영향을 주고 당대사에 영향을 주고 혈압에 영향을 주고 수면에 영향을 주고 활동에 영향을 주고 하죠. 근데
이것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이 정신적인 부분의 문제다. 그 문제는 공포냐, 불안이냐, 아니면 유발 요인이 뭐냐 하는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부분을 조절하고 그로 인해서 생긴 몸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면 이런 잡다한 증상들 자체를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제거하지 않고 단순하게 약물로 강제적으로 신경전달 물질을 차단하거나 증폭하거나 호르몬을 투여하거나 증폭하거나 수면제를 줘서 사람을 지워버리거나 사람을 흥분시키거나 마약을 줘서 이런 것 자체는 원인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부분도 반드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원인을 조절하고 원인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법들을 계속 환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속 지시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외감이라는 거 제가 아까 이야기한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외부적인 요인. 자, 환경적인 요소, 계절적인 요소, 또 공기의 상태, 환경오염의 상태 등등등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발하겠죠. 우리 보통 제일 흔한 건 감기로 인한 증상이죠. 제일 흔하게 우리 찬바람, 온도에 대한 부분, 기후조절, 자, 고열, 열이 나고 춥고 기침하고 독감 걸리고 온몸이 아프고 뭐 중이염도 걸리고 비염도 걸리고 인염도 걸리고 다 걸리죠. 이런 증상들이라는 거죠. 이런 증상들 자체가 많지만 그 원인이 어때요? 그 찬바람 맞아서 그래 하면 치료 자체를 자요 우리 보통 여기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항히스타민을 주거나 소염제를 주거나 스테로이드를 주고 해열제를 주는 게 아니고 이 원인이 찬바람이에요. 한기가 들어서 인간이 망가졌다면 한기를 내모는 게 치료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감기 치료할 때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감기의 초기 감기의 치료 원칙이랑 서양에서 치료하는 원칙이 확 다른 거예요. 서양에서 아까 말했던 열이 나면 열을 식히려고 해요. 근데 열이 난다는 건 찬바람을 맞아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인체에서 어때요? 열을 방어하기 위해서 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한과 발열이 생기는 거죠. 오한과 발열이 생기면 찬바람을 맞아서 생긴 증상이라면 오한이 병리적인 걸까요? 발열이 병리적인 걸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찬바람 맞아서 몸에서 열을 내는 게 잘못된 거냐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이걸 해열제를 써서 열을 내버리면 감기가 어떻게 낫죠? 찬바람이 더 치고 들어오죠? 그럼 감기가 만성화되고 악화되고 장기화되는 증상, 그래서 조직 손상들이 더 가중되는 거죠. 열이 난다고 열을 식혀갖고 얼음팩에 고열난 애를 넣어버리면요 얼굴에 아주 핏기가 없고 창백해지고 열은 떨어지죠. 근데 애가 쭉 늘어져서 못 회복되죠.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왜? 한기가 있으면 추워서 그렇다면 따뜻하게 해서 땀을 내고 몸 자체에 열을 내게 해서 목욕을 해주고 뜨거운 걸 먹여서 땀을 나게 해서 푹 재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잡다한 증상들이 사라지는데 이걸 정상 위주로 봐서 열을 내릴 거냐 아니면 원인 치료를 할 거냐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치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병이든 원인을 치료해야지 그 증상 자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근본적으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전염병도 마찬가지, 외부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외부의 자극이 들어온 거죠. 환경오염, 미세먼지, 가스 중독도 전부 다 외부에서 들어온 외인에 의한 거겠죠. 온도 조절은 마찬가지예요. 자, 외상, 제가 이야기한 거, 외상은 외부에서 직접적인 손상을 준 거죠. 뭐 이거는 직접적으로 뭐 칼 맞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외상 자체의 치료가 서양의학에서 가장 잘 하는 부분, 제가 보면 가장 잘하는 장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서양의학이 전쟁을 통해서 아주 의학이 발달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외상 치료에 서양의학은 지극히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타박상, 찰가상, 뭐 상에 칼 맞고 총 맞고, 예? 여기 화상 입고 뭐 교통사고 나고 골절 입고 하는 거 응급실에 들어가면 어때요? 이 부분에서 가장 잘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양의학에서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외상에 대한 부분이다. 그거는 태생적으로 전쟁을 기반으로 수술을 기반으로 인간을 조절하겠다는 생각이 애초에 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외상이니까 원인은 뚜렷하죠. 칼 맞아서 피나는 거예요. 이 원인 뚜렷해요. 출혈이 있고 뭐 장이 아프고 뭐 아프지만 뭐 칼에 찔린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의 원인에 의한 손상들을 풀어주는 것이게 되겠죠.
이제 병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 뭐냐면, 자, 이걸 자각해야 돼요. 이걸 자각 못하면, 자, 병의 이제까지 원인을, 자, 우리 서양의학에서는 병의 원인을 하는데 뭐 혈액 검사하고 뭐 여러 가지 각종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원인을 잘 모르는 거죠. 원인을 잘 모르고 뭐 유전자의 문제, 세포의 문제,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게 면역의 문제,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왜 유발됐는지는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했지만 병의 원인이라는 게 되게 희한한 복잡한 이상한이 아니죠. 병의 원인은 내인 아니면 외인인 거예요. 이 외인, 내인 자체가 결합된 건 그 사람의, 이 사람의, 이 환자의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먹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절에 적응하는데 옷을 입고 거기에 우리가 조심 다녔고 자기 몸을 안전하게 보호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문제들이죠. 그건 모든 병의 원인은 자기 자신한테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려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각해야 돼요. 이 자각이 없이 어떤 약에 의존해서 병을 치료하겠다는 것 자체는 완전한 치료 또는 깔끔한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병의 원인은 내인과 외인 뿐이고요. 이 내인과 외인은 자신의 하루 동안의 삶 속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병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병을 만드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가 갖고 있는 만성적인 병은 가끔 자기가 이 병을 만든 주체라는 거예요. 물론 외인은 좀 다르죠. 우리가 환경오염된 게 제가 공기를 더럽힌 건 아니니까. 다만 물론 더러운 공기에서 살았다는 건 제 잘못이 되겠지만 그 환경 자체가 전체적으로 나쁜 인간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의 병들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하루 삶 속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반드시 자각해야 되고 병의 원인 자체가 내인, 외인뿐이고 이 내인, 외인은 자기의 삶 속, 자기 하루 속에서 결정되는 건데 우리가 이게 내 몸에 맞는 건지 맞지 않은지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찬물을 먹으면서 이 찬물이 내 몸에 지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약이, 이 음식이 지금 내 몸에 유익한지 안 한지 이걸 판단을 못해요. 이게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실제로 자기 몸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단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체질이 뭔지 자기가 지금 몸 상태가 열이 나는지 추운지 뚱뚱해졌는지 말라있는지 순환이 잘 되는지 순환이 안 되는지 막혀있는지 몸이 더운지 찬지 이 모든 정보들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딱 맞는 음식, 그게 딱 맞는 운동, 그게 딱 맞는 온도, 그게 딱 맞는 정신적인 활동을 선택을 잘 못하기 때문에 또 병이 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 우리 황제내경이란 책에 있는 구절을 제가 한번 써놨어요. 그냥 한번 볼게요. 옛날 사람들은 도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자 음양에 따르고 술수에 조화되고 음식에 절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자 기간다는 게 우리가 활동하는 거죠. 그 활동하면 일정한 규칙성이 있고 자 망령되이 노동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몸과 정신이 모두 갖춰서 자 천수를 노리고 백세가 되어서 죽었다. 되게 오래 건강하게 잘 살았다는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요즘 사람들이 저 당시 20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때도 사람들은 역시 건강하게 살지 못했나 봐요. 자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자 병드는 이유요. 자 술을 음료로 여기며 술을 옛날 사람 술 되게 많이 먹었나 봐요. 자, 망령되이 행동하는 것이 일상이며,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자기 멋대로란 거죠. 그러니까 규칙성도 없고, 뭐 운동하거나 이러지도 못하고, 자기 기분 나는 대로 막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미친놈처럼. 그리고 여기 보면 취해서 성교를 하여 정액을 고갈시키고, 자, 예전에 술 많이 먹고, 성교를 많이 해서, 섹스를 많이 해서 박노상. 그러니까 술로 음식상도 만들고 그 술 취해서 섹스를 해서 정액도 낭비를 하고 행동도 규칙성도 없고 지 멋대로 행동하고 저기에 자 전기의 충만을 유지하는 걸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몸 자체의 기운들 자체가 방산되면 그걸 휴식해주고 쉬어주고 안정해주고 그러지도 못하고 자 정신을 잘 부리지 못하고 자 마음의 쾌락에 힘쓰고 마음의 쾌락이죠. 자기 즐거운 거 재밌는 것만 하고 유혹만 따르는 거죠.
자, 삶의 리듬에 역행하고 자기 몸 상태, 계절의 상태 이런 것들 자체도 다 지키지 못하고 자, 기거에 절도가 없고 자, 일하고 휴식하고 하는 부분에 절도가 없기 때문에 50만 되어도 쇠퇴하게 된다. 원래는 100년을 넘게 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몸 자체에 해로운 일상적인 자극을 계속 주니까 오래 못 살고 일찍 죽더라 하는 건데 그 안에 일찍 죽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어때요? 이거 아까 우리가 병의 원인이죠. 병의 원인, 내인, 외인 그 안에 있는 거죠. 음식에 대한 잘못, 그리고 어때요? 활동에 대한 잘못,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에 실정에 대한 잘못, 거기다 외부 기구 변화에 대한 적응을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때요? 사람의 수명을 갉아먹는 거더라.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원칙들을 알아서 자기 몸에 가장 적절한 삶을 사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병의 원인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해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자, 질병 치료의 주체예요. 자, 질병 치료. 우리는 이제까지 어떤 병을 치료하는 걸 의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환자들이.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주체라고 생각을 해요. 병을 치료를 하는 주체를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사가 이 병을 치료하는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아픈 건데 그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누가 치료해 주냐고요? 의사가 치료해 준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들은 가면 이 병 자체 원인 자체를 몰라요. 다만 증상은 어때요? 잘 알죠. 네, 이 증상 자체를 알기 위해서 어때요? 뭐 무지막지한 검사하고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고 뭐 해서 삐까뻔쩍해서 아 당신 머리가 어떻고 당신 위장이 어떻고 혈액 검사에 뭐가 어때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원인이 아니고 증상의 나열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병 하나를 또 이야기해요. 당신은 위험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야기했다 칩시다. 또는 암이라고 당신 암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위험이 걸려서 소화불량이 걸렸을 때 그 원인이 뭔지 모르니까 저 위험에 대한 증상 뭐 속이 쓰려요. 역류소 뭐 우리가 위산이 역류해요. 그럼 역류소 식도염 약에 위산 제거해주는 그런 약을 주는 거예요. 암이면 어때요? 암 자체 원인 몰라요. 그래서 뭐 줘요? 항암제를 주죠. 항암제 독약이죠. 암이 왜 생겼나? 왜 위에 암이 생겼냐?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당신이 암이 있으니까 내가 치료해줄게. 항암제를 주고 뭘 수술해줄게. 방사선을 쬐라. 그렇게 암 치료를 해요. 근데 환자는 자기가 왜 암이 생겼는지 결국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 이 치료받다가 죽는 거죠. 독한, 안 그래도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원인 상태가 있는데 거기에 암에 대한 공포까지 집어넣고 또 항암제로 어때요? 몸 자체 기력을 더 쇠퇴하게 만들고 했다면 죽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고 그런 치료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대증 치료 자체의 주체가 사실은 대증 치료의 주체가 의사인 거거든요. 증상을 치료하는 건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병 자체는 어때요? 이 증상을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병의 원인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누구한테 있냐? 원인은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이 잘못한 이 원인을 일상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것을 알려주는 게 의사여야 돼요. 그래서 의사는 질병 치료의 주체가 아니고 이 환자에게 어떤 원인이 어떤 원인으로 해서 이런 증상이 생겼는지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진단해주는 사람이죠. 그걸 어떻게 원인 상태를 풀어낼 거냐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또 환자한테 그것들의 치료에 도움되는 약물, 독약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몸을, 쇠퇴해진 몸을 최대한 빨리 복원시켜 줄 수 있는 나머지 병인을 제거하면서도 그 몸의 기력을 최대한 높여줄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의사여야 되죠. 지금은 한의사인 거죠, 그게. 지금 서양의사는 이런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건 질병치료의 주체는 환자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하고 환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병을 갖고 본인이 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무슨 약을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병이 일어난
원인이 도대체 뭔가를 파악하시는데 주력하셔야 돼요. 원인 되게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아까 원인 다시 제가 정리하면 내인 세 가지. 근데 세 가지인데, 자요. 내부적인 요인 세 가지. 일단 음식 잘못이 있는가? 내가 뭔가를 지금 잘못 먹고 있는가? 내 건강에 좋다고 먹고 있는 게 진짜 내 몸에 맞기는 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가 지금 먹는 부분에서 어떤 음식 자체들을 계속 먹고 있는데 그 음식 먹고 나면 계속 힘이 빠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먹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줄 알면서도 지금도 계속 먹고 있는가? 이런 것부터 교정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이거 5번이죠. 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운동하고 휴식을 제대로 일상에서 계속 하고 있는가? 잠은 제때 잘 자고 있는가? 잠도 안 자고 어때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운동하고 맨날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냐는 거죠. 그걸 안 하면서 나 피곤해요 하고 무슨 영양제 집어먹는 게 얼마나 어때요? 교활한 생각이에요. 자, 거기에 세 번째요. 정신적인 부분에, 감정적인 부분에 문제는 없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내부적인 요인이 뭔가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보세요, 당장. 그리고 외인 자체는 이건 뭐 기후변화 외상이니까 이건 바로 알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집이 너무 춥지 않은가, 겨울에. 맨날 집에 들어가면 덜덜덜덜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아프고 냉기가 들고 그러겠는데 어떻게 건강하죠? 예? 바로 따뜻하게 해주든지 목욕을 매일 하든지 뜨거운 걸 먹든지 해서 그 냉기를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물론 뭐 교통사고 나면 안 되죠. 그런 건 계속 조심해서 우리 상처나지 않도록, 손상받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런 것, 이 외상은 다 워낙 표시가 많이 되니까 계절에 대한 적응 능력. 한겨울에요, 아가씨들이 뭐 짧은 치마에 스타킹 하나 신고 이게 뭐 패딩도 안 입고 이렇게 예쁘게 한다고 돌아다니는데 그거 몸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겨울에 체온 자체를 유지하지 않고 계속 체온을 떨어뜨린 상황으로 가면 결국은 이 외상에, 외인에 걸리게 되는 거죠. 몸 자체가 춥고 머리가 아프고 한기가 들고 냉이 나오고 몸 자체에서 전체적인 무기력이 나오고 근육통이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비염이 생기고. 자,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일상에서. 그래서 그 병의 원인을 반드시 자기 자신이 먼저 파악해야 돼요. 죽어도 모르겠다, 나는 왜 아픈지. 그러면 어때요? 제대로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일상에서 이런 증상이 생겼는데 그 원인이, 그걸 진단해서 당신의 이런 증상들, 이런 원인상에서 생긴다는 것들을 의사가 파악을 해주고 치료 조치하는 환자가 그걸 일상에서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이 환자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도움이 약이어야 되고, 네? 우리가 이야기한 치료, 그게 침이든 뭐 물리치료든 뭐든 다양한 일상관리 치료법들을 환자한테 가장 그 방법론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들을 알려주는 게 의사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주체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자기의 잘못된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병은 반드시 치료가 돼요. 자, 오늘은 병의 그 원인, 정말로 하나님을 병드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병의 원인이라는 게 되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하루 속에 병의 원인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고, 그 병의 원인이 되게 복합적으로 인체에 병을 만들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기가 어떤 질병 상태 또는 만성화된 병이 있다면 일상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살펴보시고 그걸 어떻게 교정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지, 그것이 치료의 올바른 길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또 그 대증 치료에 목매서 평생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과오, 실수를 범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